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노력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조차 잘 모르겠다.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다 싶다가, 그러면 굳이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인생이 편해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자기 사랑의 기술을 알게 되면 애쓰지 않아도 평안하다 라는 느낌이 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내면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되었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외부 세계가 첫 번째죠. 우리 모두는 이 외부 세계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럼 그게 다지 또 다른 뭔가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저는 심리치료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담자분들의 내면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에서가 아니고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뭘 하면 내가 힘이 날까 고민해서 맛있는 거 먹어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가져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돈도 꽤 있고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인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가 않다. 재벌 3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외부 세계에서는 노력도 했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내면 세계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거다. 내면을 바라볼 때 당신은 비로소 깨어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바깥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면을 바라본다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겠죠. 내면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정보다도 생각에 초점을 두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내면 작업의 핵심은 감정을 느끼고 흘러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묵혀뒀던 감정을 느끼는 게 힘들고 아플 때가 많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감정과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생각이 끼어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거, 쉽게 말해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 작업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과 함께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기보다는 감정과 감각을 느껴주세요.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 부분들이 나의 내면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중인격이냐고요? 맞아요. 거기에 가까워요. 내가 일관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감정, 욕구, 충동을 가진 여러 부분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몸은 하나지만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살을 빼고 싶은데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내면 작업을 한다고 해봐요. 이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의 두 부분이 먼저 보일 거예요.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 짜고 몸무게 체크하고 운동 스케줄 짜는 부분이요.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성적인 나의 노력을 완전히 물건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이 있죠. 그냥 스위치 꺼버리고 폭식을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의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 대립은 계속 점점 더 팽팽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적인 부분과 폭식 부분이 나를 중간에 묶어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당길수록 다른 쪽도 더 세게 당기겠죠. 관리를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빡세게 계획을 세우면 폭식 부분은 그거에 저항해서 더 빡세게 먹겠죠. 그러면 넌 이딴 것도 조절을 못하냐,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막 이러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더 강하게 나를 조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더 큰 중독에 빠지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 관리하는 나, 비난하는 나, 얘를 낮추고 먹는 나를 허용해 주는 거라고요. 맘대로 먹어라, 맘대로 자라, 맘대로 놀아라, 이렇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관리하는 나는 왜 그렇게 관리를 할까요? 나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살이 찔 거고, 살이 찌면 못생겨질 거고, 못생겨지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 과거에 느꼈던 그 수치심을 또 느껴야 되니까요. 그게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인정하고 고마워해야죠. 먹는 나는 왜 그렇게 먹을까요? 비난하는 나는 큰 수치심을 피하려고 작은 수치심들을 이용해요. 그런데 그 작은 수치심들이 한두 번이면 견딜 수 있지만 그것들은 계속 마음에 쌓이면서 데미지를 남겨요. 교통사고 한 번 나는 것도 아프지만 작은 망치로 10분에 한 번씩 무릎을 계속 때리면 어떨까요? 몇 번은 참아도 무릎뼈가 곧 부서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손가락으로만 때려도 너무 아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수치심들은 자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추방해 놓은 큰 수치심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 끄는 소방관 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한 번에 확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있을 때는 잠깐 괜찮거든요.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수치심도 못 느끼니까요. 평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내면의 강한 감정들을 느끼지 않도록 불을 확 꺼주는 폭식 부분, 술 마시는 부분, 화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소방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려고 그랬구나, 고마워, 미워해서 미안해, 이렇게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관리자와 소방관, 이 두 부분들을 알아주고 나면 한 부분이 보여요. 바로 추방받은 어린아이 부분이에요. 얘를 지하실에 추방해 놓고 가둬놓고 그 지하실에 닿지 못하게 하려고 관리자와 소방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썼던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가서 우리 의식에서 쫓겨났던 이 어린아이를 만나는 게 심리치료고 무의식 정화이고 자기사랑의 기술이에요. 이 아이는 아마 오랫동안 외롭게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어린아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바닥에 앉아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용히 훌쩍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섭고 불안해서 막 쪼그라드는 느낌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섣불리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아이가 괜찮아진 것 같으면 잠시 등에 손을 올려서 토닥토닥, 아니면 어깨를 감싸주거나 손을 잡아주세요. 더 괜찮아진 것 같으면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함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어주세요. 엄마랑 있었던 얘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있었던 얘기, 좋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충분히 다 할 때까지 들어주시고 그 아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들을 같이 바라봐 주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 감정들을 다 같이 느끼고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세요.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면 이 아이의 표정이 편안하게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바로 과거의 경험에서 왔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무의식적인 신념의 짐들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버려질 거야. 나는 무엇도 제대로 해낼 수 없어. 나는 평생 가난할 거야. 같은 것들이에요. 이 아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요. 어디에 버리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물에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우주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환한 빛 속으로 버릴 수도 있어요. 땅속에 묻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짐들을 훨훨 털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내면
아이 작업이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명상 중에 느껴질 때,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만나야 할 내면 아이가 있다고 감정들이 올라올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명드릴 때는 한 번에 쭉 말씀드렸지만 각 단계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추방된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기까지 관리자와 소방관들을 설득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준비가 돼 있다면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관리자, 소방관, 추방된 어린아이, 이 세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들을 설득하고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그 존재는 도대체 뭘까? 그게 바로 진짜 나입니다. 심리학 학파, 종교 전통마다 부르는 이름들은 다 달라요. 참 나, 참 자기, 정신화, 관찰적 자아, 알아차림, 배경 자아, 내면의 주시자 등등. 하지만 저는 치료 작업을 하면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름들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 저는 그걸 진짜 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나의 감정, 나의 역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 진짜 나는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도 침착하고 따뜻하고 호기심이 있고 명료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자질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 진짜 내가 나의 부분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자기 사랑이 일어나고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반복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런 것들의 이유는 진짜 내가 리더십을 잃고 나의 부분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 이야기 드린 자기 사랑, 내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내가 리더십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방식은 아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진짜 내가 아직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내가 나타나도록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된다면 심리치료사는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심리치료사는 심리치료사 자신의 진짜 나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부분들을 대해주는 일을 해요. 진짜 나는 진짜 나를 만났을 때 공명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사는 내담자의 진짜 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과정을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담자의 진짜 내가 주도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치료사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 아름다운 과정을 지켜보고 증인이 돼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자기 사랑을 위한 내면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제 심리치료 세션에 오실 수 있는 링크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을 착취와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수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부터 제 인생은 정말 많이 평안해졌어요. 따뜻해지고 생생해졌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변화들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